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바제시카입니다. 딸의 복수심에 불탄 아버지 로베르트는 급기야 딸을 범한 비세트를 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난 비세트는 어두운 지하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 앞에는요, 큰 대야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가 자고 일어나면 이 대야 속에 물이 다시 채워져 있긴 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고 음식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는 점점 굶주려갔고 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로베르트예요. 비세트는요, 처음 보는 이 남자에게 저기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난 이런 짓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소리치지만 그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로베르트는 물호스를 틀어서 그를 강제로 목욕시킵니다. 이후에 비세트에게는 소량의 먹을거리가 제공되어요. 그나마 로베르트에게 순종해야 이것도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로베르트의 딸이 정신병원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젠 아내도 딸도 잃어버렸죠. 그에게는 분명 절망만이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딸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급하게 집으로, 정확히는 자신의 집 지하로 돌아갑니다. 먼저 이 비세트의 얼굴을 덥수룩하게 덮고 있었던 수염을 면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마취시키고 수술실로 옮겨갔어요. 곧이어 그의 집으로 4명의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수술 준비를 하죠. 로베르트는 이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계약서에 의사들이 서명을 하게 하고 극비로 수술을 진행하죠. 긴 수술이 끝났고 비세트는 마취에서 깨어납니다. 아직 회복 중이었고 몸에는 링겔이 꽂혀 있었어요. 비세트가 물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로베르트가 말합니다. 방금 질 성형술이 끝났어. 이후 비세트는 로베르트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열쇠로 굳게 닫힌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는 성기를 잃었고 24시간 감시 속에 살아갑니다. 수술을 받은 직후였기에 정기적으로 이 질 부분을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로베르트 앞에서 다리를 벌려야 하는 치욕을 견뎌야 했죠. 그렇게 회복이 되어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세트가 물어요. 저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로베르트가 차갑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비세트가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로베르트가 조용히 그 답을 주죠. 난 네가 강간한 아이의 아버지야. 비세트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내가 강간을 한 게 아니었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지만요, 그도 그날 밤 마약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로베르트는 결코 그를 쉽게 놔주지 않을 겁니다. 이후로 시간이 더 흘렀어요. 비세트는 이제 더 이상 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제를 정기적으로 투여받았고 몸매는 더 가늘어져서 선이 예뻐졌고 목소리도 가늘어졌어요. 로베르트가 그에게 가슴 확장 수술을 해줘서 아름다운 유방 라인도 갖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베르트는 자신의 전문 분야였던 인공 피부 이식을 통해서 그의 전신을
아주 부드러운 피부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식된 피부가 완벽하게 몸에 붙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늘 스타킹 같은 수트를 입어야 했던 거예요. 그가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방에 로베르트가 들어오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공격해서 몇 번이나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이 집안에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로베르트의 장난감이 된 걸까요? 비세트는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해를 시도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로베르트는 상처난 부분을 다시 수술하고 더 완벽하게 피부를 이식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갑니다. 몇 주 후에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얼굴 피부 이식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녀는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던 보호막을 벗었고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로베르트는 이 자신의 창조물에 잠시 넋을 놓았어요. 비센타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벨라라고 하지. 물론 벨라는, 아니 이 비센테는요, 이 끔찍한 상황을 다 거부합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이곳에 납치되어 와가지고 남성성 빼앗기고 여자로 변형됐어요. 그 로베르트가 사다주는 여자 옷 다 찢어버리고 발광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갇혀있는 신세는 쉽게 변하지 않죠. 로베르트는 어릴 적 자신을 돌봐줬던 마릴리아를 불러서 자신이 출근한 사이에 벨라를 돌보게 하죠. 이 엄청난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사람은 마릴리아 뿐이었거든요. 마릴리아에게 절대 방문을 열어선 안 되고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릴리아가 묻습니다. 얼굴이 죽은 부인 가라고 너무 닮은 거 아니야? 로베르트는 자신이 성형수술한 여성은 다 그녀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로 둘러대죠. 갇혀 살고 있는 벨라는요, 방 한쪽 벽면에 납치된 날로부터의 날짜를 차례로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2006년 9월 10일, 2006년 9월 11일, 9월 12일, 2007년 2월, 2008년 9월. 시간은 흘러 벽은 날짜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요. 시간은 2012년 2월 18일을 넘어갑니다. 마릴리아는 지난 6년간 벨라를 감시했어요. 어제는 세카가 찾아와서 이 불행이 일어났지만 밤새 이 벨라와 로베르트의 사이가 상당히 친근해 보입니다. 벨라는 갇힌 방에서 나와서 오늘만큼은 로베르트의 아침을 자신이 손수 준비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다정히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젯밤요, 로베르트는 벨라에게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그녀를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겠다고요. 벨라 또한 로베르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마릴리아의 동반하에 몇 년 만에 정말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로베르트는 다정하게 그녀에게 사고 싶은 거 다 사라면서 카드를 건네주죠. 집에는 로베르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사 한 명이 찾아와요. 그는 신문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2006년 실종된 비센테를 그의 어머니가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가 물어요. 이 환자 혹시 우리가 수술했던 그 환자 아니야? 혹시 당신이 납치해서 그 인공 피부 그거 위해서 실험용으로 쓴 거 아니냐고.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거라면 내가 학계 다 공개해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로베르트는요,
그를 총으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때 쇼핑에서 돌아온 벨라가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전 납치당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온 건 순순히 내 의지였어요. 난 비센테가 아니라 벨라예요. 이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동료 의사는 체념하며 떠났죠. 그런데 마침 벨라는 그가 남기고 간 그 신문 기사 속에서 자신의 6년 전 모습, 남자 비센테를 보게 됩니다. 순간 잊고 있었던 자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한 걸까요? 그녀가 잠시 멈칫했어요. 벨라는 로베르트에게 안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침실로 향하죠. 키스를 하면서 격정적인 순간이에요. 벨라가 내가 아까 쇼핑하면서 사온 게 있는데 당신을 위해 사왔어요 하면서 막 쇼핑 꾸러미를 뒤집니다. 핸드백에 내가 분명 넣어뒀는데. 로베르트는요, 이 격정의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서재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얼른 가서 가져와 라고 말하죠. 아래층에 내려간 벨라는 서재에 있던 로베르트의 총을 가방에 숨기고 침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을 겨누죠. 로베르트가 말합니다.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벨라가 이에 말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총소리를 듣고 올라온 마릴리아, 그녀도 벨라의 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었고요. 벨라는 황급히 총에 묻은 자신의 지문을 닦아내고 집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벨라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옷가게입니다. 6년 만에 만난 어머니예요. 하지만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하긴 당연해요. 누가 봐도 완벽한 여성의 모습이 된 비센테. 그런데 이 모습을 도저히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없이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때 마침 어머니의 오래된 조수가 다가옵니다. 평소 비센테와 친하게 지냈던 여자예요. 그녀에겐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 비센테야. 납치를 당했어.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당해버렸어. 그런데요, 그녀가 비센테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 가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손님 벨라, 아니 비센테에게 어머니가 다가갑니다. 낯선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봐요. 벨라는 힘들게 입을 엽니다. 엄마, 저예요. 그렇게 이 비극적인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많은 혼란을 일게 했어요. 딸에 대한 복수심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른 로베르트를 한없이 비판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떠나버린 비센테의 최후를 마냥 안타깝게만 여길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들의 그 순간순간의 결정들과 감정들은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영화. 스페인의 유명 스릴러 내가 사는 피부였습니다.